되지. 박명수와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봄, 참 신기롭죠. 여름 아니 겨울을 지나서 새싹이 돋는 봄인데요. 2025년도 봄은요, 좀 이상 기온 때문에 이상하게 됐어요.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또 눈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또 주었죠. 또 봄이 와서 봄인가 했더니 너무 더워졌어요. 또 어느새 또 추위가 또 왔어요. 아마 농부들께는 굉장히 이 기후가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렇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기분 좋은 네,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꽃들이라는 그런 꽃밭에서 기수별로 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23기 공민구 회장님을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큰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시죠? 늘 이렇게 잠바 스포츠하게 입고 다니셨는데 아주 오늘은 양복 입고 꽃들의 색도 초록색을 입고 오셨네요. 역시 회장님 다음이시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노래 한 편 듣고 동요 한 편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요라는 것은 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그 시를 낭송을 하는 낭송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이파리 음성천 날리네. 따뜻한 꽃냄새가 시간 가고 쏠쏠 둘이서 아리였네. 얼굴 감고 생각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가수원길. 네, 어땠습니까? 도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아카시아 꽃이 거리마다 이제 그 향을 내고 있는데요. 아카시아 꽃 향기는 언제가 제일 많이 나는지 아시나요? 5월 네, 5월인데 아침에 납니까? 점심 때 납니까? 저녁입니까? 네, 저녁에 그 향기가 정말 너무 향기로워요. 저희 집도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 바로 또 초안산인데 초안산에 아카시아 꽃이 많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한참 동안 10분, 20분 동안 이 가수원길을 노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향내를 맡고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꽃들리는 신앙송원은 철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해서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7기가 기초반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모신 우리 23기 공부 회장님께서는 재작년에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신앙송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뭐랄까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고 저는요 요술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손대훈 호들님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신앙송이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좋아요. 진짜요.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자 박경자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신앙송은 항상 낭송이라는 자체가 되게 행복한데 신앙송을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지만 삶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삶의 질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백민기 호들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신앙송이란 네, 신앙송은 시를 쓴 시에 대한 최종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를 쓴 작가는 글로 나타냈지만 그거를 최종적으로 발성을 통해서 또 그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정재훈, 우리 꽃들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틈틈이 신앙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국어 선생님이 늘 신앙송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게 아마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아침 성당에 미사를 가며 오며 그리고 틈틈이 아침에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신앙송을 하는데 이제 저의 연습이죠. 그러면 하루가 너무 기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밝아지고 또 신부물을 읽는 아까 어머님에 대한 그 시, 또 저도 얼마 전에 또 엄마는 그래도 좋은 줄 알았습니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송은 저의 온 감정들이 다 모아지는 정말 그런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화살이 또 우리 최창호 꽃들님한테 갑니다. 신앙송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고 교감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심재영 연구회장님 신앙송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송은 시 그 자체가 이 말씀 언변에 사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말씀을 이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송을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글로 읽거나 그 시를 외워서 예술성을 가미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감정을 담아서 그야말로 우리 말과 글의 예술성, 감수성, 감정을 담아서 그야말로 3분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종합을 해서 신앙송이란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음악도 있어야 되고 또 옷도 갖춰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표현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서 신앙송은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고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낭송을 해야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나? 우리 23기 손대훈 꽃들님께서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낭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잘 해야 됩니까?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박수. 마음을 한번 울려보세요.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점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하니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프고 쓰라린 잠자리 날개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부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이야. 야, 와. 네. 그 정도 좋았어요. 네네. 네. 아니 늘 우리 손태훈 꽃들님은 저는 외우는 걸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를 하나 할까 그랬는데 정말 긴 시를 잘 낭송을 하셨는데요. 자, 그 못 외운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결이 뭔가요? 힘들었습니다. 죽을 힘으로 외웠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예술이라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잖아요.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그죠? 연습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이 오늘 딱 맞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네. 자, 정말 우리들의 인연이라는 것은 잔잔히 날개처럼 그 바위에 스쳐서 그 바위가 하얀 가루가 될 때 한 번 찾아오는 거래요.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었고 또 저하고 우리 회장님과의 인연이 그런 인연이 돼서 정말 멀리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던 그런 사이가 그 하얀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23기 우리 공인구 회장님의 본인의 소개와 또 신앙송을 하면서 하게 된 동기, 또 어려웠던 동기, 또 시를 쓰시고 계시거든요. 또 시를 쓰게 된 동기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브라질이 아직까지 집이 거기 있고요. 이제 이 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희노애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는 글로 적혀서 그 흐름을 나타냈지만 사실 낭송은 상대방의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글로 읽는 거와 낭송을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울릴 수 있고 웃게 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은 말과 문화와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네.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들어앉아서 일만 할 수 있는 돈벌이에만 열심히 하다가 사실 뭐 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네, 예. 맞아요. 예. 몇 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이제 어려운 역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채워짐이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없더라. 근데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러 봤더니 비움에서 만족이 오더라고요. 네. 오히려 비워내니까 만족이 채워지는데 내가 원했던 것을 채워졌을 때는 만족이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갈증은 끝도 한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비워내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고 희노애락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서 나서 비움이라는 걸 배웠어요. 네, 네, 늦게 한국에 이제. 오셔서.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을 했죠. 네, 네. 비워야 되겠다. 이제 건강하게 해서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살기 위해서 이제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비우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비움이 어떤 것이냐면 남한테 베푸르게 비워지더라. 내가 베풀지 않으면 비움이 절대 오지를 않아요.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점점 더 갈증을 느끼고 하나라도 이렇게 베푼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도 마음을 비울 때 건강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제가 어려서 그 펜팔 유문 표지 쓰고 그 다음에 펜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나봐요. 제일 크게 웃는 손태원 꽃들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펜팔을 쓸 때 네. 저녁에 많이 구겼죠, 그죠? 자꾸 쓰다가 그것이 뭐냐면 시라는 건 알지도 못하지만 네. 어떤 미사여구를 쓰려고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써보면 상대방이 보이지 얼굴 보지 않는 펜팔 친구한테 그것도 이성으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자꾸 뭐를 쓰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못했고 시를 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광철 작가를 알면서부터 시와 이 문학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고 그때 또 동고렵게 옆에 앉아가는 엄경수 원장님이 버스에서 누구죠? 양평에 우리 이제 간경에 갔을 네. 때가 누구였었죠? 갑자기 뱅백금이 안 나오네. 네. 여기 양평에 그 있는 분이 누구죠? 아니 이렇게 금방깜빡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유배지 갔다가 유배지가 강경에 가서 거기서 이제 유배지 가면서 버스에 맨 뒷좌석에 같이 타고 가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던 것이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죠? 잠자리 단계가 하얀 옆에 있으니까 유배지. 네? 정여경 선생님 유배지의 강경에 이제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시라는 것이 또 괜찮네. 낭송이. 네, 그래서 시 낭송이라는 게 참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 낭송을 시를 눈으로만 읽고 그랬던 것을 낭송으로 들어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을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네,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아주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어머니님 스승님으로 모시고 좀 해봤는데 사실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서 거기까지 하고 예. 한번 우리 백맹기 꽃들님의 낭송을 한번 듣고 다음 네네네네.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낭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인구 회장님의 시입니다. 햇살 좋은 날, 며칠 밤낮 쉴 새 없이 비가 내렸다. 눅눅한 옷을 입은 마음엔 곰팡이 같은 실비 피어났다. 햇살이 좋은 날은 빨래를 널어야지. 삶에 젖은 촉촉한 흔적들, 질투에 젖고 시기에 물들고 세상 욕심에 휘둘린 옷가지들, 하나 둘 햇살에 걸어 말리면 삶에 짙은 마음 옷도
상쾌한 바람결에 가벼워질까? 밝은 햇살은 솔바람 불어 묵은 냄새를 깨끗이 털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햇살이다. 네, 박수 한번 제목도 굉장히 좋아요. 햇살 좋은 날. 저도 이제 가끔 시를 쓰지만 이 제목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어떤지요? 예, 요 봄비가 요즘엔 좀 자주 왔잖아요. 봄비는 사실 생명의 그 양식인데 좀 지나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서 몸도 눅눅하고 마음도 눅눅하고 세상은 어지러운 시기 질투와 욕심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아이 비가 그친 후에 그 햇살 좋은 날 딱 보니까 이 갑자기 또 쓰고 싶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썼는데 그래서 가벼운 햇살 좋은 날을 나의 마음도 햇살 좋게 좋은 날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쓰게 갑자기 시상이 나와가지고 썼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예.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햇살 좋은 날이요? 먼저 제목이 먼저 떠올랐나요? 예, 그냥 햇살이 좋아서 그냥 햇살 좋은 날로 적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 한번 써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시 쓸 때 우리 이제 심대영 연구회 회장님이 시를 많이 쓰시는데 시를 쓸 때 제목을 먼저 하시나요? 제목 먼저 정해놓고 아니 하시나요? 제목은 뭘로 생각을 하죠. 제목은 나중에. 나중에 먼저 떠오르는 거 먼저 쓰고 먼저 떠오르는 그 이데아가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인연. 네. 인연이라는 걸 우리가 목적을 갖고 목적시 네네. 인연이다. 그러면은 인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를 쓸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일반적으로 시인이 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는 저에게 있어서는 시는 기도니까. 기도. 시는 기도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를 죽는다고 그러죠. 시를 죽는다. 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다 널려져 있는 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앙송을 하고 시인들도 만나고 시 쓰는 거를 이제 습작 비슷하게 많이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 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시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런 형식에 있어서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출발이 이제 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말과 언어로 감정으로 이렇게 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니까 오히려 잘 됐고 시를 써놓고 뭐 잘 쓰고 못 쓰고 그런 생각들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바로 이제 기도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긴 하죠.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는 어떤 이제 뭐 공식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떨어진 씨앗을 네네 씨앗을 네. 그걸 주는 거다. 네네네. 주어서 그 씨앗이 또 어떻게 뿌려질지 네.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수사님 씨를 제일 먼저 많이 보고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수사님 씨를 보면 사랑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핏 잘못 읽으면 수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랑의 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요?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은 뭐 첫사랑의 여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감정이 있어도 그때는 뭐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좋아한 거죠. 강아지 사랑, 빠필 러브, 강아지 네, 그 페이퍼 러브, 종이 사랑 같은 거였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사랑이 별거든요. 네. 좋아하면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있잖아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생긴 여자, 잘생긴 남자들만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라는 거는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은 네.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은 정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 지금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근데 꽃들에 있어서 신앙성하고 꽃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경도 원장님한테 그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보통 다른 데 가서는 3개월이고 6개월이면 졸업해.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우리는 장학생이라서 이게 3년 4년 공부하잖아요. 대학원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어머님이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 씨앗을 심어놓고 빛을 심어둔 거라. 그래서 꽃들의 신앙성은 사랑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것이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꽃들의 꽃이 지송화 꽃이잖아요, 그죠? 지송화 꽃은 낮은 곳에서 우리가 뽐내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배려해주는 것, 꽃이 지송화 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2회 대회를 했고 그 2회 대회에 저희 로고가 연필이에요, 연필. 그 안에는 빨주노초 파란버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것도 못 챙겨왔네요. 네, 가방을 못 챙겼네. 그런데 그거는 지송화들이 우리 꽃들이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다니시는 남이섬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강현우라는 분이 지금 제주도에 탐나도라고 해서 그보다 더 멋있게 지금 꾸며 놓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거를 디자인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엄경숙이 너무 까다로워서 난 그거 못해.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고치라 그러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고치라 그러고 엄경숙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어서 나 이거 못해 그러셔서 저도 어려워서 안 해주시나 했더니 딱 2개를 딱 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그게 눈에 딱 들어와서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이모티콘으로 짝짝짝 하고 이제 두 말을 안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은 나를 멀리서 봤지만 꽃들은 그래도 공부하는 단체구나. 어떤 공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발표하고 1446년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표준발언법의 신앙성을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 표준발언법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 꽃들 잎사귀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지금 열심히 지금 저희 동영상을 찍어주고 계신 꽃들의 촬영 감독님도 지금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촬영 감독님, 이수구 감독님, 네, 글도 자주 가끔 쓰시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은 맞아요. 글을 이렇게 네. 남의 쓰시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글을 쓸 때 제목을 먼저 쓰시나요? 글을 먼저 쓰시나요? 제 주제를 정해놓고 쓸 때 있고 글을 쓰다 보고 다 써놓고 이제 제목을 정할 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쓸 건가 이제 내가 먼저 정해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써놓고서 내 생각나는 대로 쭉 써놓고 거기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이수구 촬영 감독님은 낭송을 안 해요. 왜 낭송을 안 하시나요? 목소리가 판이라 그 목소리 정답이 좋으신데. 꾀꼬리 같은 네. 목소리를 해야지 이쁘지 전부 이상한 소리로 나오면 그건 저 아닌 듣는 것 사람도 같은데요? 그렇거든. 아직 저도 시를 네네.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2020년도부터 네네. 감사남 신문에 제 백명기의 세상 풍경이라는 그 난을 고정난으로 한 달에 2번씩 2000 언제? 2020년 오, 네. 지금 6년째 쓰고 있어요. 네네네. 한 달에 2번씩. 네. 그런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 소개를 하면 네.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에
그러니까 늦가을에 산보 아침에 산보 가고 있는데 여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늦가을. 근데 두꺼운 그 점퍼를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단풍나무 밑에서 겨울 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월의 속도. 갑자기 꽁꽁 얼어붙은 늦가을 아침. 미처 생명줄을 놓지 못한 단풍이 내려다본다. 네. 겨울이다. 언제부터인지 계절은 생각보다 앞서만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 네, 짧으신데, 그죠? 보기보다는 정말 감성적이고, 그런 시를 잘 쓰시는군요. 사진만 잘 찍는지 알았는데, 글도 너무 잘 쓰시네요. 그리고 사진에다가 네. 저는 글을 써서 보냅니다. 네, 그걸 디카시라고 예, 얘기를 하죠. 디카시요. 네, 이제 그 디카시는 다음에 또 이제 한번 그러니까 모셔서. 우리가 단톡에서도 그렇고 이제 글을 쓰고 거기다 댓글을 잘 쓰는 것만 해도 댓글이 훌륭한 시가 돼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댓글.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댓글을 나중에 써야 이제 써놓은 걸 되겠네요. 자기가 쓴 댓글을 다 찾아 들어가면은 네, 그게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네, 네. 그게 하나의 시가 되는 게 아주 훌륭한 시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네, 제가 세월이 제일 먼저 지나고. 반성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 네, 아니요. 어머님은 뭐 댓글 쓰는 게 네? 네, 할까요? 아니요. 네. 뭐 댓글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그런데 반성하겠습니다. 그 네. 공일보 회장님은 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네, 이달 다음 달에 네, 네, 지하철에 네, 보면 스크린 그 시가 스크린, 있죠. 네. 네. 다음 달 마감입니다. 아, 저는 이거를 내려고 합니다. 6월 30? 6월 말까지 줄 거예요. 아, 6월 말까지 여러분들 다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시죠. 스크린이요. 스크린 그게 네네. 200편을 뽑아요. 아, 네, 네. 몇십 대 됩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상금은 없고 네, 네. 2년 동안 게시해 줍니다. 2년 동안. 아, 두 군데다가 네, 네. 두 개 역에. 네, 네. 잘 쓰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잘 쓰면은 공회장님 다 혹시 떨어져요. 거기 프로들은 없나요, 거기다 안 시가? 껴줘. 근데 그쪽으로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아, 그럼 요번에 이제 생활 우리 시를 쓰기 때문에. 한번 꽃들 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죠. 그죠? 네. 들어가 지하철 자, 홈페이지에 아,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회장님 시가 아닌 지금 봄이니까 봄 시를 한번 정재윤 꽃들님께서 낭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박수 한번. 네.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김용택. 매화꽃 꽃잎파리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푸른 강물에 날리는 섬진강을 보셨는지요? 푸른 강물, 하얀 모래밭, 날선 푸른 뱃잎이 사운되는 섬진강가에 서럽게 서보셨는지요? 해저문 섬진강가에 서서 지는 꽃, 피는 꽃을 다 보셨는지요? 산에 피어 산이 환하고 강물에 져서 강물이 서러운 섬진강 매화꽃을 보셨는지요? 사람도 그렇게 와서 그렇게 지는지 출렁이는 섬진강가에 서서 당신도 매화꽃 꽃잎처럼 물 깊이 오르는 보았는지요? 푸른 뱃잎에 매인 당신의 사랑을 가져가는 흐르는 섬진강물에 서럽게 오르는 보았는지요? 네. 감동입니다. 오늘 의상도 섬진강에 핀 꽃 같아요. 네, 이파리가 파란데다가 지금 꽃이 좀, 야, 참 그 리더로서의 그 갖춰야 될 그몇 가지가 있어요. 의상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그다음에 이제 뭐 여왕들이나 찰스 뭐 여왕들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굵직굵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늘 옷을 입고 나올 때 그런 거를 다 해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맞게 성진강에 우리가 갔다 온 것처럼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 회장님은요 하시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침을 맞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공 회장님 만나고부터 그게 자주 안 가도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침을 놔주셔도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여기 블로그에 보니까 낮과 밤의 조화라는 그런 글을 또 아주 잘 쓰셨어요. 그 글의 내용과 어떻게 한의학을 하시게 된 건지 어떻게 또 침을 놓게 된 건지 짧게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한의학을 한 것은 사실은 우리 몇 대 조상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어떤 집안에 이제 DNA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약절구라든가 저희 그 애갓집만 해도 4~5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랑체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쭉 묵어 있었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가정부로서 이 밥 해주는 아주머니들이 보통 2~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돈 잘 안 받았죠. 동네에서 침 놔주고 이러는 거. 약을 할 때는 약에 대해서 어떤 조그마한 저건 페이는 받았지만 대부분 침 놓는 것은 담배 한 보로, 연초 한 봉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봐오면서 이게 크면서 저는 사실 이거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DNA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환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연구를 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인가.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 방법을 하면서도 깊이와 어디 위치와 이런 것을 항상 연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능성 이런 기구들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요. 낮과 밤이라는 것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쓴 것은 낮과 밤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낮과 밤을 우리는 그냥 오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면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한방이나 이 동양의학에서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양과 음이거든요. 어두움은 음이고 밝음은 양이고. 근데 어두움은 항상 회복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 예. 이 밝음은 활동하는 시간. 그게 양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잘 활동하는 사람이 양적인 사람인 거예요. 음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정적으로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듯이 밤과 낮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밤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하루 이 생활 속에서 피곤하고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은 밤 시간에 회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도 잘 자야 되고 휴식도 진짜 잘해야만이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깨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처음 만나뵀을 때 늘만 어깨가 아팠더니 저한테 권해주신 게 있었어요. 나무로 된 벽에를 저한테 권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엎드려서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벽에를 정말 정성스럽게 깎아서 저한테 한 일주일 넘게 걸렸죠. 그때는요. 네. 그래서 주셨는데 정말 저는 그걸 비면서 처음에는 이게 고문이구나. 고문 받는 사람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똑바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그 목침이 딱딱하잖아요. 그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거 제가 극복하느라고 한 3개월을 걸렸는데, 근데 이게 막 힘들게 누워있다가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분도 안
되고 그냥 그 병이가 없어지고 그냥 내가 또 땅바닥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요? 목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근데 다른 거하고 달리 이게 크면서 목을 못 움직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거를 만드는 그 이제 과정이요. 제가 암 수술 2번 했다 그랬죠. 간경화 1번 해가지고 3년 동안 손가락 갖다가 안 해봤고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하고 왔지만 그 뇌졸중 맞고 나서 3일 만에 깨어났어요. 3일 만에. 네. 참 그래서 말 못하고 이 N쪽을 못 썼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환자들을 봐오면서 뭔가가 있는데 무언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의사 앞에 항상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우리가 상처를 나면 스스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밤 시간이 회복의 시간인데 그러면 밤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생활 속에서 궁금하고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음식을 했는데 음식은 너무나 난해해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기구를 개발한 것이 자세를 잡아야 되겠다. 인체 형태를 보면 등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쵸, 등에 네. 아무것도 없어. 누워있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아주머니들 엄마들을 생각하면은 아기들을 옛날에 주로 퍼대기로 먹었잖아요. 네. 그거 유용하게 되면 젖이 뒤에 달려야 돼요. 그죠? 뒤에서 그냥 빨갛게.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뒤에로 똑바로 누워서 자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베개를 개발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지금 A4 용지 요거 한 장, 네. 요거 한 장이 반에서도 우리 몸이 막 그 반응이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또 저같이 똑같이 그 뇌졸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는데 불과 5분 10분 만에 말을 하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얼굴이 틀어진 게 돌아오고 일어나서 걷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진짜 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예, 놀라운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래서 밤 시간에는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비고 자면 네, 네. 좋아진다. 그리고 네. 보통 그 습관이 되려면 3주 아니면 한 3개월 진짜 어려웠어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AI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AI 그거를 잠깐 눌러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뇌졸중 그러니까 이 AI가 금방 대답을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술 몇 번 하셔서 또 이제 그런 벽에도 만들어 나오고 의자도 만드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또 신앙송 저랑 또 인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신앙송 공부한 중에 어떤 시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뭐 많은 시를 다 좋아는 하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방문계, 네, 방문계. 정현종 씨, 네, 한번 좀 그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제가 낭독. 사실은 참 이거 저 낭송을 잘 못하는데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박수 한번 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어. 와우.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에서요. 네네. 저는 사람이 네. 온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다 오는 거죠. 네. 그 일생, 과거, 현재가 온다는 건 그 대목에서 네.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 시를 보면서 신광철 작가의 시, 이 긍정의 웃음이에서 마음고구 여행에서 네.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연은 사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함에도 그 인연은 사람을 선물로 받는 거야를 뒷바탕에다가 적어서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이렇게 인연 맺은 것은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네네. 저 하나 주실래요? 예. 네네. 이렇게 이렇게만 드셨군요. 예. 인연은 사람을 선물로 받는 거야. 네. 이것도 낭송 안 해고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낭송을 해줘야 그저 감동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연은 사람을 선물로 받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낭송하는 것이 더 감동을 느끼죠. 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공 회장님이 많은 또 이제 병을 앓으셔서 본인이 의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시가 또 거기에 맞는 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경자 사무국장의 산삼보다 10만이 가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고 공인국 회장님의 시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삼보다 10만이가 공행구 건강한 삶 진짜 행복은 약을 많이 먹은 자보다 긍정을 가진 자가 더 건강합니다. 건강식을 챙긴 사람보다 많이 웃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보다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비우고 사는 이가 더 평안합니다. 산삼을 먹은 이보다 산을 오르내린 10만이가 더 건강합니다. 진짜 건강은 바른 마음에서, 진짜 행복은 삶의 바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자세가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네. 이 시를 보면은요, 우리 공인부 회장님이 정말 그 한방 사람을 대하는 그런 정성스러움을 좀 느껴지죠. 자, 요즘에서 이제 브라질에 많은 어머님이랑 형제랑 계시잖아요. 네.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 잠깐만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마음이 지금도 짠하죠. 어머니가 94세이신데 네. 이번에 좀 한 2년이 넘게 있다 갔어요. 그러셨군요. 예, 가서 어머니를 안으니까 너무 작아지셨어요. 예. 그전에는 그 위대하고 커 보이던 어머니가 이제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품 안에 그냥 쏙 들어오는데 꼬꾸라는 부서질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참 요번에는 가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거의 다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만 이렇게 생활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저녁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낮에도 그렇고 어머니 오세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우시게 해서 팔다리 등 이런 데를 제일 마사지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옷들이 벗어보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앙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니는 엎드려서 계시지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올 때 그러면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때 계속 가깝게 이제 날짜가 되다 보니까 참 발걸음이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검버섯 이런 데가 막 많아지고 살을 잡으면 이렇게 주름살이 쭉쭉 늘어나고 뭐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오면 다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네. 예,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또 가까우면 유독하시다면 뛰어가면 되는데 쫓아가면 되는데 비행기 타고 26시간 요번에 26시간. 24시간에서 26시간은 2시간이 늘었어요. 네네. 아덴만 그 후티 반군들 미사일 공격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로가 네. 경로가 네. 그게 2시간이 늘어서 26시간을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26시간을 가려면 여기서 공항 나가고 거기서 공항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따지면 한 35시간 내지 40시간은 가야 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보니까 다시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지금도 항상 어제도 전화를 드렸고 네. 거의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리는데 좀 네, 그렇습니다. 해가. 네, 갔다 오셔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시를 저희가 한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시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은혜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저를 앉았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기 촬영을 하니까 좀 예. 채워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 살아 계시는가요? 고아요. 고아는 손 들어보세요. 고아는. 다 모아요. 다 고아요. 그 우리 박경재 사무국장님은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어머니 돌아가셨구나. 아, 잘못. 네, 저희 친정 엄마만 저도 이제 살아계시는데요. 93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 김치 담아주고 반찬을 해서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며칠 전 어머니날이었잖아요. 제가 드려보니까 엄마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요리를 잘하죠 제가. 잘. 네. 그런데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요즘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밖에 운동을 못 하시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아프신가 봐요.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 좀 힘들어 하셔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너희들은 엄마를 좀 찾아서 저는 맨날 제가 제일 많이 못 찾아뵙거든요.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그러는데 그 약속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며 우리 공 회장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하시죠. 음악 주시죠. 검버섯 핀 엄마의 얼굴 세월이 너울져 엄마 얼굴 위에 검버섯이 피었다. 작은 점 하나 둘 꽃처럼 가득 피어난 세월의 꽃은 엄마의 얼굴을 덮는다. 주름진 살갗은 물길처럼 흐르고 검버섯에 새겨진 한숨과 웃음이 골짜기를 이룬다. 강원도 산골에서 브라질까지 등에 걸머진 삶이 힘들고 무거웠던 날들은 굽은 허리에 실리고 흐르는 세월만큼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내일이면 나는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의 눈빛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94년의 세찬 바람을 맞고도 흔들리지 않던 엄마. 부디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를. 네. 저도 안경을 썼어요. 그 사이에.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도 어머니고, 또 제일 사랑스러운 말도 어머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신은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신은 굉장히 많아요. 가슴에 늘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던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그 어머니에 대한 우리가 그 어버이날 보면 어머님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은혜에 대한 시를 한번 임구 이장님께서 쓰신 거를 우리 최청호 꽃들님께서 한번 낭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효성이 지극하신 우리 공인구 회장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님을 여였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어머님 100세가 되셨어요. 맞아요. 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한테 더 절절히 다가오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공인구.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도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아버지의 땀방울이 있는 삶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제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일, 이웃과 어울리는 함께한 날들도 모두 그냥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달이 뜨기 위한 자연의 당연한 훈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당신의 헌신이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수고였고, 당신의 굶주림은 그저 배고픔이 아니라 자식 입에 쌀 한 톨 더 넣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옷과 신발은 시장에 가면 그냥 사는 줄 알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엔 언제나 돈이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것도 다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저절로 크는 줄 알았고, 이만큼 성장한 것도 그저 된 줄 알았습니다. 자연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어머니, 그 모든 기운을 자식에게 다 건네주고 숨조차 버거우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인회장님께서는요, 또 친구를 하나 또 사귀었어요. 이름이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여자니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좋지 않은 친구예요. 이름이 위암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아, 위씨네. 네, 위시고, 이제 뭐 성이 위시고, 예. 그다음에 이름이 암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친구가 잘 보내고 오실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잘 달래서 또 7월달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만날 것 같으니까 잘 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은 긴 시간 여러분들과 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한 1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공반사님의 우리 회장님의 짧은 아름다운 말 한마디 듣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친구를 잘 달래고 오시라고 이제 저희들 기도해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냥 건강한 마음으로 그냥 발로 탁 차고 네. 일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암이라는 것을 한 2번 수술해 봤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좀 멘붕에 빠졌었죠. 암이란 진단 받고 이걸 뭐야? 그냥 붕 떴죠. 그냥 이게 뭐가 손에 일이 잡히질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싸울까?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병원에 가서 다시 딱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재검사니까 악성, 속성 그래서 한 달 만에 4cm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제거를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항암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항암은 안 받겠습니다 하고 항암을 안 받았어요. 그래 놓고서 만 9년 됐는데 또 이상이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이 장이 보통 1m 40, 50 이 정도 되죠. 대장이. 그래서 그 70cm를 걷어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조금만 한 1.5cm, 1cm 정도 내려가면 잘못되면 옆으로 장도를 낼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을 잘라냈고요.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있었지만 항상 저는 생각이 암이 생겼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암이 생겨도 별 뭐 놀랄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암이 2번이나 생겼던 이 체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해서 늘 매년 내시경을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발견이 됐고, 근데 사실 작년에 벌써 있었던 것을 작년에 놓쳤어요. 그래 놓친 거를 금년에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작년 거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주위에서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들 그래서 발로 하십니다. 툭 차고 들어가시라고요.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 이제 위장이다 보니까 먹는 거에 제약이 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만 잘 먹고 힘을 내서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낭송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자탕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니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빨리 툭 차고 나오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공자님의 말씀을 한번 하면서 오늘 엄경숙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첫 번째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바르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된다라고 하였고 낭송이란 그 말을 곱게
다듬어 내 마음을 건네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마당 첫 번째 스님으로 23기 또 꽃들의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공인구 박사님, 공인구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낭송이 참 좋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왜 이렇게 사투리가 교정이 안 되지? 표준 발음법에 꼭 맞춰서 해야 되나? 이 소소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신재영 연구의 회장님,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투덜거림 속에 늘 진실과 사랑이 또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신 우리 이승 회장님 또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나는 맨날 바빠 하는 우리 손태훈 호텔님도 너무 고맙고, 정재훈 우리 수석 여자 부회장님 파주까지 갔다 오시면서 한 달에 또 달려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경자 사무국장님, 정말 저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말로만 하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고 우리 최창원 대표님은 저를 주시는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부산님 빼먹었어요. 네? 부산님 빼먹었어요. 했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태훈 아니 저 최창호 우리 후보 부장님께서는요 정말 꽃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눈빛만 봐도 저기 벌써 저 강 건너서 여기까지 건너오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우리 꽃들의 굳은 일을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백맹기 작가님은 뭐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언제나 부르지 않아도 와서 사진 찍어주시고 또 부르지 않아도 어디 가서 저는 꽃들입니다 하고 낭송하는 거 저는 치료라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초대하지 않은 곳에서 낭송하는 사람이 저는 최고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늘 혹은 때때로라는 조용한 시인의 시를 낭송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꽃들의 노래 부르고 오늘 엄경순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문을 닫겠습니다. 늘 혹은 때때로 조명화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이나 늘 혹은 때때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카랑카랑 세상을 떠나는 시간들 속에서 늘 혹은 때때로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인생이란 일인가. 그로 인하여 적적히 비어있는 이 인생을 가득히 채워가며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가까이 멀리 때로는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지금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명확한 확인일까. 그러한 내가 있다는 건 얼마나 따사로운 나의 저녁 노을인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합시다. 자, 꽃들의 노래로 오늘 엄경숙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 문을 닫겠습니다. 꽃들의 노래. 아름답게
모든 발음으로 올바르게 낭송하는 일 잊지 말아요. 언제동대와 국민정음 우리 말과를 자랑이로세 나라 사랑으로 너와 내가 만나게는 일 잊지 아니 국장님 그렇게 주면 제가 하나도 몰라요. 이래도 안 보이는 사람이 글을 하면 안 되고 쪽지를 써서 나한테 전달을 해야 돼. 뭐가 안 됐나요? 수사님 수사님 낭송을 못 했나요? 네. 그럼 지금 하나 해도 돼요. 저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수사님 2년 서설 낭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써서 이렇게 줘야 돼. 안 보여서 저는 거지. 안 보여. 안 보여. 글자가. 그러니까 일로 나한테 딱 빨리빨리 넘겨야지. 이걸로 써야 돼. 이걸 안 보여. 여기서 이렇게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주면 빨리 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이래요. 선생님은 요즘 좀 붙어야 돼. 네. 이런 서성 분명한 낭송 힘들어 꽃이 향하여 피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물을 찾는 뿌리를 안으로 감추지. 원망과 그리움을 불길로 건네니 너는 나의 애달픈 꽃이 되고 나는 너의 서러운 꽃이 된다. 사랑은 저만치 피어있는 한 송이 풀꽃, 이 애틋한 몸짓, 서로의 빛깔과 냄새를 나누어 가지며 사랑은 가진 것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다. 각기 다른 이 면허의 한 끝에 서서 눈물에 젖은 정한 눈빛 하늘거리며 바람결에도 곱게 무너지는 가슴. 사랑은 서로의 눈물 속에 젖어가는 일이다. 오가는 면 속에 애끝이 피어났던 너와 나의 애달픈 연분도 가시덤불 칠레꽃으로 어우러지고 다 하지 못한 그리움 사랑은 하나가 되려나 마침내 부서진 가슴 핏빛 노을로 타오르나니 이 밤도 파도는 밀려와 잠 못 드는 바닷가에 모래알로 부서지고 사랑은 서로의 가슴에 가서 고이 두고 가는 일이다. 네, 이제 단체 사진 찍을게요. 네네. 이혜리 씨 그 인연 서술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미 중독돼가지고. 이혜린이 뭐그 묘하게 중독성이 있어. 잘하셨어요. 자 여기 그 뒤로 오셔서 아니 그분은 이렇게 수아님하고 세 분은 안 듣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세요. 의자 하나만 더 주세요. 의자 하나만. 이것만 좀 물리면 되잖아. 뒤로 오시면 되잖아. 빨리 올려 그러지 않아. 수사님이 올라. 요거 앞으로 됐어. 몸이 된다. 아 깨지는 화분에 거. 주라고 깜짝 놀라. 요거를 앞으로 좀만 당겨도 되겠어요. 왜 뒤에 쓸 수 있으시죠? 뒤에 쓸수 있어요. 네, 그럼 그대로.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하나, 손 내려.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둘. 이제 하트. 하트. 하나, 둘. 네, 아니 감독님도 들어오세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아니. 저거 핸드폰을 한번 찍어드리고 바로 올려드릴 수 있게. 그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남자 둘. 예. 균형을 맞추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자, 하이.